6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노후 대책에 대한 것을 한 달 내내 강의할 겁니다. 노후 대책은 크게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를 한 달 분으로 나눠서 4주,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그 다음 주는 3, 4, 5번, 그 다음에는 6, 7, 8, 그 다음에 9, 10 이래서 10가지 노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가지 체크해 보세요. 노후 대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줄 알아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계획을 세워 준비를 잘하여 기회를 붙잡아 대비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발휘하도록 리더십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듣는 경청과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답을 찾도록 코치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책이라는 3가지 경전을 보고 대비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유관, 전환, 해안, 법안, 불안의 5가지 눈은 사용하라고 준 것인 줄 깨달아 개발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최저가격, 최고 품질, 최상 서비스로 품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유머와 포용력과 지혜로 매력이 넘치게 되어 누구나 끌리게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노후 준비가 됩니다. 10가지 다 해도 노후 준비.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제일 먼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뭐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았어. 이게 핵심이에요. 연관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인과 연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왜? 공식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인하고 연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표현을. 자, 여기 나면, 여기 이제 연이에요. 연. 제일 먼저, 여기에 엄마라는 분이 오시면 자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녀로 바뀐다, 그지? 딸과 아들 이렇게 자녀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 시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뭐요? 며느리가 되겠죠. 자, 연희 친구가 오면 자기도 친구가 되고.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는 여러분이 고객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혹은 부인도 되고 혹은 동서도 되고 올케도 되고 시누이도 되고 고객도 되고 승객도 되고 또 제자도 되고 스승도 되고 이렇게 연애에 의해서 우리는 연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돼요. 이렇게 이걸 보고 여러분 딱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자, 제일 먼저 처음 딱 알아야 되는 게 고정된 나라는 게 없구나. 뭐 상대에 따라서 나에게 역할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은 자기가 딸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뭐 엄마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동서도 해야 되고 시누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연관이.
그러니까 이 연관되어 있는 줄 알고 그때마다 내가 관계를 잘 해나가야지 노후 대책이 된다. 노후 대책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를 못해가지고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걸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기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 세상이 인과 연애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앞에 인이 어떤 경우든 여기가 부정이 됐든 긍정이 됐든 상관없이 이 연이 마지막 처리하는 연이 부정이 되면 끝이 결과가 부정이 돼요. 여기가 긍정이 되면 결과도 긍정이 돼.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쉽게 노후 준비를 어려서 하라는 이유가 자 상대가 엄마가 어려서 엄마가 내한테 한마디 했어. 그럴 때 내가 부정으로 처리하면 끝을 부정으로 처리하면 결과도 부정이 돼. 뭐 기분이 나빠져. 엄마가 한마디 할 때 내 잘 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처리하면 언제나 결과가 긍정이 된단 말이야. 이걸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뭐 은퇴해서 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습관이라서 은퇴한 뒤에 준비하는 게 이미 늦어요. 최소한 50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제 후반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후반전은. 갱년기 이후에. 보통 폐경기 이후라는데, 그러면 50살에 보통 쉰다는 소리야, 이게. 50살에. 쉬어야 된다 소리야, 쉬어야 된다. 이때부터는 노후 준비를 점검해야 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덜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인과 연애에서 결정이 되는데 끝을 처리하는 끝은 부정으로 하지 말고 긍정으로 하라는 여기 제일 중요하다. 무슨 소리 듣더라도 긍정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두 가지밖에 경험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줄 경우가 있다고. 상대방들이 혹은 자기 자신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이때는 적은 복이 들어옵니다. 적은 복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대박이 들어온다. 대박이. 이때는 뭐 큰 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때가 큰 복이 들어온다는 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인연은 다 놓친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 1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가 잘하고 있는데 너를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선쇠 제업으로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 잘못했냐면 지옥에 갈 정도로
아기 귀신 몸을 받을 정도로 혹은 짐승의 몸을 받을 그 정도로 잘못했는데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서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정도. 예. 그 정도로서 그 업장이 싹 소멸되면서 그 즉시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를 얻는다. 그 안욕따라 삼략삼벌이가 대각성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절을 보고 야, 성불을 하기가 제일 쉽네. 업장 소멸을 하기도 너무너무 쉽네. 왜?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서 1년에도 몇 번씩 오요. 한 달에도 아마 몇 번씩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이 들어올 때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다는 거야. 이걸 알고 나서부터 나는 화두, 참선, 뭐 연불, 삼례 이런 거는 그런 담당 사람들이 하시고 일반 사람들은 요걸로 해서 업장 소멸하고 성불하는 게 빠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 기절을 꼭 안내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게 어떤 것이냐. 이 정보에 따라서 세상이 보인다면 세상 혹은 상대가 보인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준비다.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온 지식,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상상, 생각들, 혹은 경험,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이 눈으로 바깥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바깥 세상을.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라는 게 있고 너라는 게 있고 이렇게 딱 금을 꺼서 내 것이 있까. 이렇게 만약에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러면 이분은 이 내 것을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실 거예요. 왜?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배우고 나도 너도 없다고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연이 된 분들, 뭐하다 혹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둘이 아니다. 또 무하다 이런 공이다.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자녀한테 심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보는 게. 세상을 한 몸으로 보니까 내 것 네 것 따지는 욕심은 안 부린다요. 뭐 하느냐 하면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돕고 이 안에 정보를 어릴 때부터 몰려주죠. 우리는 늘 나하고 너를 나누어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이런 것만 안내를 했다면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이 세상이 한 몸이라는 걸 알 턱이 없고 특히 우리 편, 너 편 이런 교육을 만약에 배웠다. 심각해요. 우리 편은 좋은 데 가고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좋은 데 못 간다. 만약 이런 거를 배웠다면 그 자녀는 참으로 힘들게 살 거예요. 왜? 이 정보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인연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안 보고 우리 편, 상대편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편은 전부 다 적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뭐로 자기 생각으로 적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전부 다 우리는 한 몸이란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전부 다 우리 편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편이구나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노후 준비는 어떨까요?
눈만 뜨면 오직 다 우리 편이니까 상대방 잘 되라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사는 방식이. 그런데 나는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다면 내 거 하나 챙기는 데만 내 인생을 다 노후 준비하면서 다 보내보니 나중에 병나서 힘들어지죠. 왜? 내 거 챙기기 위해서 해보라고.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서 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정보가 결정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상대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고요. 자기가 성담 스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해보라고. 제일 쉽게 이렇게 해보면 돼. 성담 스님은 자기가 볼 때 철부지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소리를 성담 스님이 들었다. 성담 스님이 기분이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이 성담 스님이 똑바로 볼 줄 아는 분이면 제 눈의 안경이라 자기가 철부지라서 내가 철부지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게 노후 준비다. 이게 노후 준비인데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씩씩거리다가 뭐 심하면 뭐 욕 퍼붓고 그죠? 그래서 상대는 자기의 거울이다. 들어봤죠? 상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거울이다니까요. 내 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있으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거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것을 노후 준비해도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 제 눈의 안경이다. 제 눈의 안경.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절하세요? 덕부입니다고 절하잖아요. 왜? 제 눈의 안경이라.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덕부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눈의 안경이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안 사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대방 덕분에 삽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한테 덕분입니다 해야지 제대로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실 때 되면 제가 정말 바쁘지 않으면 꼭 나가서 이렇게 저를 덕분입니다 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제가 일러드릴까요?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하는 단어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오늘도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나를 만나러 와서 가지만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 말을 내가 꼭 하는 데다가 마음속으로 합니다. 왜? 마음속으로 해야 제일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매일 저를 찾아오는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쟤한테 자꾸 뭐 얻어물 게 있는 거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부처님은 워낙 좋은 분이라서 열을 안 받지만은 야 너는 내 뺑으로 사는데 너는 내한테 신청하고 내한테 물어보진 않고 맨날 저 집에 가서 물어보냐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부처님이시라. 부처님이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부처님이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부처님은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사니까 덕부입니다 하고 제가 절하는 이유가 그게 있고 갈 때도 차 뒤에 꽁무니 대놓고 덕부입니다 하고 속으로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노후 준비라는 거죠. 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모으고 뭐를 해도 여러분들 그 돈 모으다가 병 나고 그러다가 암 걸렸다 해서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그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 덕분에 산다는 것만 알아도 노후 준비는 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대방한테 늘 감사드리니까 그 상대방들이 내 곁을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해서 나이가 드셔서 여러분들이 딱 보라고 제일 먼저 기운이 떨어진대. 기운이 떨어져. 기운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기력이 떨어져. 기력만 떨어지겠어요? 뭐가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도 떨어져 나오고 여러분의 재산도 차츰차츰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는 혈관도 자꾸 좁아져. 이것만 혈관만 좁아지는 게 속도 좁아져.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 이 말이야. 줄어든다.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외로움이 온대. 외로움.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일 외로움, 노후에서 제일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그 옆에 꽃이 이쁘다고 뭐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뭐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내 곁에는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 틀렸다가 아니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라.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모이도록 하라 말이에요. 이게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노후 준비는 잘못한 거다.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세상을 정확히 보라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 덕분에 내가 엄마 노릇을 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라는 말이야. 반대로 가는 게 반야야. 그 집안이 다 반자로 나갔네. 반시도 반자지. 반대로 나가면 그게 반야다. 거꾸로 내가 니를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느냐. 거꾸로 하면 주위에 자식도 다 떠나가고 자기는 외로워지고 서운하면서 병까지 나. 반대로 해라면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사실이거든요. 그 애 조그만 때 키울 때 얼마나 재롱 떨 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밤새도록 잠 안 자도 자기 잠 안 잔 줄도 몰라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단다. 그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덕분인데 그걸 내가 몰랐단다. 커서는 너가 학교 가서 공부는 못해도 결석 안 하고 잘 다녀서 엄마가 행복했단다. 그 이후에 커서는 네가 또 결혼할 때 돼서 결혼해줘서 엄마는 행복했다. 결혼을 한 뒤에 어쨌든 싸우더라도 그래도 잘 수습해가면서 그냥 또 살아줘서 행복. 이렇게 거꾸로 한 번씩 네가 찾아줘서 행복했고 때로는 용돈이라도 한 번씩 줘서 행복했고 이렇게 말해야지. 주위에 내 자녀라도 안 떠난다는 거죠. 이게 노후 준비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다 이 말이야. 이걸 안 하고 내가 니를 키운다고 얼마나 욕반주 앉아. 누가 키우라 했어? 그럼 거의 다 키운 게 아니고 지가 컸어요. 그래서 반대로만 할 줄 알면 반야가 지혜가 생겨서 제일 먼저 뭐를 발견하냐면 위대한 발견.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했구나. 네가 어려서 키울 때는 어린 대로 행복하고 좀 커서는 학교 운동회 가는데 아들 밤 삶아서 가는 그 행복이 있었고 소풍 간다고 이렇게 김밥 사주는 행복이 있었고 전부 다 덕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싹 빼쁘고 내 행복을 찾아보라면 없어요.
우리 영감탱이 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거 해봤자 별로, 그죠? 그래서 이 덕분이라는 것만 딱 깨달으면 주위가 전부 다 나를 멀리 안 하고 가까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 준비 1번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아. 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 다 컸으니까 사이 덕분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딸 덕분입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또 남편 당신 덕분입니다. 이 덕분입니다 하나만. 인간관계는 덕분입니다 하나로 딱 준비하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해결다. 주위가 나를 외롭지 않게 다 도와주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덕분입니다 하면 말이 씨가 돼서 덕볼 일이 생깁니다. 이게 노 준비 1번 가장 중요한. 이게 돼야지 2번에서 뭐 10번까지가 술술술 풀립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건강이란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없는 상태. 이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이 치우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치우침이 있으면 이때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이 신호가 뭐냐면 통증이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오면 아 내가 치우쳐 있구나. 특히 자세가 치우쳐 있으면 허리도 땡기고 무릎도 땡기고 이렇게 이게 치우쳐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썼으면 왼쪽이 아프게 돼 있어요. 왜? 오른쪽으로 막 기운을 다 땡겨갔으니까. 이게 치우침.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증이 있으면 신호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치우치구나. 자, 뭐가 치우친지 공부를 해보자고. 우리는 치우칠 수 있는 게 일단 1번 신체. 몸뚱이가 치우쳐져 있어요. 신체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몸을 교정하는 것에 제일 좋은 운동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균형을 잡아줘서 왼손을 많이 쓴 사람들 오른손을 좀 쓰게 해주고 그죠? 오른손 많이 쓴 왼손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게 요가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꼭 요가를 하셔야 돼요. 요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가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만큼 요가를 오래전부터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요가 이런 사람들 모를 때예요. 지금 30년 넘었죠. 뭐 요가 하니까.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 몸의 균형이 건강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보시라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일부러 먹고 목탁을 왼손으로 치고 뭐 생활 속에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늙음이란 정리를 딱 해놨어요. 늙음이란 기운이 떨어진대요. 기운, 기력이라고 그래요. 기력이 떨어짐 이게 늙음이에요. 늙음. 이게 늙었다는 성자. 기력은 왜 떨어지냐면 여기에 잘 알아둬. 근력이 약해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근력을 강화해주면 근력 운동을 해주면 늙음이 지연됩니다. 늦춰질 수 있다고요. 이걸 알아둬.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근력 운동은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다리 근력을 위해서는 절하는 수행을 꼭 하시라. 절하는 거예요. 이게 14분 동안 꼭 하라고 그럽니다. 아침마다 제가 14분 이상 꼭 하랍니다. 절을. 염주 세려고 하는 사람도 108배 있지만은 시계를 하나 놔놓고 시계 딱 정해놓고 14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하루도 일체 중생들이 다 일사천리로 풀리게 해 주어서 덕분입니다 하고 딱 원을 세워놓고 발언 말이에요. 발언 딱 하고 그걸 해줬다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14분 동안 딱 하고 그러면 다리 근력은 늘 갖춰져서 돌아가신 날까지 화장실은 내 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운동 중에서 이게 절 운동은
열이 아래로 내려가서 순환을 도와준다. 다른 운동은 열이 위로 올라가는 최고의 운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팔 운동해야 되는데, 이 팔 운동은 나이가 들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탁 떨어뜨리면 발을 찍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병원에 간데 발만 병원에 안 가고 이 몸 전체가 병원에 가서 멀쩡한 위하고 이런 게 다 합병증이 오요. 왜? 운동 못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팔에 힘이 안 떨어지도록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 근력의 특징을 알아두세요. 근력은 48시간 동안 근력이 유효한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막 운동했는데 오늘 아픈 게 아니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뻐근하죠. 이게 뭐 근력은 48시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만 매일 하시고, 팔 운동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하시면 돼요. 자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력은 풀어졌다가 조였다 이래 해줘야지 계속 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팔 굽혀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물건은 안 떨어뜨려요. 나이 드시도. 그 다음에 이 팔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88개는 팔 굽혀펴기를 논수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팔팔하게 살. 저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이게 현장 근무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면 무조건 100개를 합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왜? 이게 제 몸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에서 써야 되는데 이 정도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자기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 공부하도록 저 혼자 한 거예요. 하늘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땅이 투자하고 수많은 에너지를 나에게 보내줬는데 그 최소한 내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심을 길러야 돼요. 배심. 이 윗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리를 들었다 놨다 거꾸로 해도 되고 뭐 몸을 이렇게 딱 이것도 2, 3일에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세 가지는 꼭 하시다. 배심이 없으면 진짜 허리가 접혀 들어가요. 그럼 허리 탈이 나죠. 그래서 꼭 배심, 팔힘, 다리힘, 삼박자. 이거는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균형을 위해서 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근데 자꾸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말은 이 뭐냐면 관계를 잘 지낸다 소리예요. 이 세상은 한 몸이다 생각해서 다 함께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왜 네 취직하려고 하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왜 결혼하려고 하냐면 딱 1초도 안 돼서 대답하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생각.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생각,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된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됐다. 그러려면 공기 덕분에 숨 쉬는구나. 물 덕분에 마실 수 있구나. 땅 덕분에 밥도 먹구나. 땅 덕분에 집도 짓구나. 이렇게 매사를 덕분인 줄 알아서 감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 노후 준비가 요 건강에 딱 맞는지 딱 조사를 해보라. 신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냐? 매일 14분 이상 절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또 팔굽혀펴기나 잇몸 이렇게 배심 운동은 2, 3일에 한 번 하는가? 다리 힘은 매일 기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히도록 요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달력의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딱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자기는 숨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청춘으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답게 정신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면 정신은 건강한 삶. 그래서 청춘에 대해서 스님이 써난 책 하나 어디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외웠는데, 청춘이란 저기 보면 있죠.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투지, 뛰어난 상상력, 강인한 의지, 도전하는 몸심, 이러한 상태를 청춘이라 한다네. 세월을 거듭한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때 사람은 늙게 되며 흘러가는 세월에 주름살은 생기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언제나 청춘이라네. 사람은 신념을 가질 때 젊어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때 청춘이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젊어지고 도전할 목표가 있을 때 청춘이네.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유를 아는 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해결할 숙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대는 영원한 청춘이요 젊은이라네. 그래서 정신이 항상 청춘에 가 있어야 건강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 이거는 면접 볼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취직하려고 하느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왜 이유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걸 명분이라 그래. 목적. 이유를 물어볼 때는 바로 즉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한몫하기 위해서 취직하노라, 돈 버노라, 결혼하노라, 살아가노라. 그걸 쉽게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되네. 여기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스님하고 인연된 분들은 이 덕분입니다. 하루에 제가 10만 번씩 하라잖아요. 그래서 100일만 수고해달라. 그럼 1000만 번이면 이 몸속에 있는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녹음기에 덕분입니다가 녹음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와. 입만 뻥끗하면 덕분입니다. 이 노래밖에 안 나와. 덕분입니다 하면 뭐 덕볼 일이 생기고 주위에서 전부 다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지 잘났다고 꼴값을 떠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왜? 내 주위에는 사람이 안 모인다.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하라고. 왜? 덕분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거 하나가 노후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덕분입니다 습관을 길러주라. 그러면 자리가 딱 잡힌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다 된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면 그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보일러를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집을 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뭐 전기를 손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잖아요. 왜?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덕분입니다 하나를 못 해가지고 주위 사람이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웠어. 쓸쓸했어. 밤을 지새면서 눈물을 흘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거는 뭐 노후 준비가 주위에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놓친 거다. 돈만 있으면 어린 판 푸는 짓도 없다.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난다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고 외로운 거고 힘든 거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라. 그러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늘 덕분입니다를 해야 된다. 오늘은 1번, 2번 공부한다. 한번 복습을 하자고. 1번, 2번. 자,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줄 알아.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어려서부터 하는 거지 은퇴 이후에 하는 게 아니다는 정리를 잘 하시고, 왜? 습관적으로 돼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줘요. 특히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해 줄게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들도 들은 소리죠. 밤풍수가 치만 망한다. 어설피 알고 있는 사람이
생사람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채소를 이게 살짝 데쳐서 먹어야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요것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가 콩나물도 살짝 삶으려고 하고 뭐든지 살짝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사람까지 달달 볶아요. 빨리 꺼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채소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백질도 있고 수천 가지 다 들어있어서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흡수가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비타민C는 좀 파괴되더라도. 어떻게 비타민C 먹으려고 이게 채소 먹냐? 그럼 비타민C를 아예 사 먹지. 이렇게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고 상대방을 살짝 삶아라, 살짝 삶아라. 따라다니면서 그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이런 게 노후 준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딱 봐가지고 눈치를 봐. 푹 삶으면 이 사람은 푹 삶아서 요리하려고 그런 걸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노후 준비다는 거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무섭거든. 지금 우리가 한약이라고 있다. 한약을 달여서 내려온 게 몇천 년이야. 지금까지 한약 달여서 먹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살았는데 계속 한약 달여 먹으면 간이 해독을 못한다. 간이 해독. 아주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를 맞는 것이 강요를 해가지고 한약을 못 팔아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약이 그래 나쁘면 몇천 년 동안 내려오겠어? 아주 웃기다는 이런 글이 노후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케이스다 이 말이야. 인삼하고 홍삼은 하늘 땅 차이인데 인삼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홍삼은 어마어마한 그라고요.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서 최고 대빵이라고요. 인삼을 9번 동안 쪄서 말리고 하는 동안 인삼이 몇 배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홍삼은 혈압이 높으면 낮춰주고 낮은 놈은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혈압은 높으면 또 어떤 놈은 수술해서 홍삼 먹으면 안 된다. 웃기는 놈이 다 있어요. 이게 정보를 잘못 알면 지만 아는 게 아니고 계속 옆에 사람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딱 알아두라고. 똑같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알아라.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 모자라면 안 된다. 이래야 되지. 그거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든지 독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어서 법제를 잘해서 쓰거라. 이래야지. 야, 한약 먹으면 간이 해독이 안 돼서 뭐. 웃기는 소리. 한약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몇천 동안 어떻게 내려오냐? 자기가 돈 좀 벌어먹고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까뭉갠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한 몸이야, 한 몸. 가슴이 아프다고. 음식도 어떤 사람은 간이 푹 들어가야 맛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간이 푹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자꾸 따라다니면서 싱겁게 해라. 그거는 자기 집에서 지 혼자 해먹는지 왜 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이게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하다. 노후 준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지. 내게 맞다고 해라 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떠나버려. 그래 니 혼자 잘났다 니 혼자 잘못하고. 그 사람 저때 사람들이 안 가. 노후 준비의 제일 중요한 부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아시겠죠?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